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재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새 정부의 한계 수문이 다시 일으켜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압 실린더 교체 등을 위한 과정인데 이렇게 세계 수문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담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보재가동을 위한 정상화 사업에 들어간 세종보입니다. 이곳엔 모두 3개의 가동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누워져 있던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보가 일으켜 세워져 있습니다. 수문 구동을 위한 유압 실린더와 배관을 점검하고 하부에 있는 토사를 제거해주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는 4월까지 3개 가동보에 대한 모든 정비를 마치고 5월부터 운영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이번 수문의 보수 작업이 완료가 되면 가동보, 그러니까 1번 수문 작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여기가 유심부이기 때문에 가물막이를 설치를 해서 여기 내부에 그 물을 배수를 하고 3번 수문도 토사 제거라든지 실린더 그 점검 및 보수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종보 재가동 흐름에 정치권과 충청권 환경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마련한 세종보 관련 환경부와의 간담회.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수문을 완전 개방한 후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목격되고 있는데 다시 수문을 닫을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종보를 포함해서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조성된 보들의 수문을 닫아서 담수하면 멸종위기 흰수마자와 미호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와 토론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수문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정상화 사업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환경부 세종시가 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역이 추진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 여론 수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검증 절차와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에 나설 것은 물론 주민투표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적극 요청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반대하는 정의당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다시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출향인들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든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자치단체들마다 특색 있는 답례품을 준비해 기부금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과 아산이 도내 시군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천안시에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1억 9,471만 원입니다. 2,027명이 참여해 평균 9만 6천 원을 기부했습니다. 당초 목표액인 1억 원에는 2배에 달하지만 다른 시군들과 비교하면 적은 편입니다. 충남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아산은 1,432명이 1억 2,713만 원을 기부해 계룡시 다음으로 적습니다. 도내 수부도시인 천안과 아산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적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체면을 구겼습니다. 반면 천안시 인구 6분의 1인 논산은 약 6억 5천만 원을 모금했고 예산과 공주도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기초단체는 모금이 불가능해 대도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답례품과 홍보 방안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출향인들이 많이 시의 고향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조한 것은 아마도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그래도 인구 비례로 아산이 좀 고향사랑 기부제에 커다란 성과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또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도구 온천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옛 청수장이 도시재생 혁신 플랫폼으로 재탄생됩니다. 도구 주민은 물론 청년과 방문객 모두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다양한 창업 공간은 물론 휴식 그리고 기억을 통해 옛 도구 온천 지역의 명성을 되찾을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온천 관광 산업이 쇠퇴하면서 침체기에 들어선 아산 도구 온천 지역.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도구 지역 활성화를 위해 30여 년간 방치됐던 옛 청수장을 핵심 거점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고, 같은 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서 혁신 플랫폼 건립이 가시화됐습니다. 도구 온천 지역 혁신 플랫폼인 스페이스의 도구가 오늘 4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워케이션과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청수 스토어를 비롯해 치유와 녹지 휴식 공간인 기곡 파빌리온, 옛 청수장의 기억과 추억,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인 도구 아카이브로 구성됩니다. 사업비는 모두 103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청년은 물론 도구 지역 방문객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거점 시설입니다. 이 혁신 플랫폼을 기점으로 쇠퇴한 도구 온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옛 도구 온천의 명성을 되찾고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옛 도구 온천 지역의 명성을 되찾는 시작점이 될 스페이스의 도구는 오는 2025년 12월 준공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이라면 자치단체마다 새해 초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세종시에서는 10,000가구가 넘는 주택이 신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밖에 올해 세종시에 주목할 만한 부동산 정책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관심을 끄는 건 올해 예정된 주택 공급 규모입니다. 전체 1,877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연초 발표하는 계획 물량으론 6년 만에 10,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론 동지역에 2,643가구, 읍면지역에 8,234가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읍면지역 공급량이 더 많습니다. 연기면과 조치원읍 등에서 모두 4,000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이 대거 분양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 대부분의 물량이 지난해 예정됐다 연기된 사업으로 올해 역시 하반기 분양을 예고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실제 성사될지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이사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각각 13,000가구씩 모두 2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중 읍면지역의 경우 조치원읍 신흥리와 연서면 월아리 일원에 7,000여 가구, 연기면 보통리 일원에 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지정 고시한 세종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도 추진됩니다. 일명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전체 300세대 규모입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대학 부지가 있는 이곳 사생활권 지편동 일원으로 한 가구당 26에서 33제곱미터 규모의 1인 가구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행복청과 협의해 토지 공급 지침을 개정하고 올 하반기 중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세종시에서 바뀌는 복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지만 합계 출산율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올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지원 시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에게 주는 수당인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액수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둘째 아이부터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었습니다. 또 만 0에서 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11개월 자녀까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3개월까진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이 밖에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가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10곳과 다함께 돌봄센터 2곳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친화 문화 확산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청년 복지 지원도 확대됩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내일저축계좌인 청년통장 신규 모집 인원도 지난해보다 70여 명 늘어난 750명까지 확대합니다. 또 청년 마음건강센터를 설치해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안전망 구축도 눈에 띕니다. 최근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여성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피해 상담과 보호가 가능한 여성 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가 설치 운영됩니다. 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기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응급의료지원단을 신규 설치하여 세종시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소아응급 분야를 비롯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이러한 복지 정책이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수소 차량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 설치가 부지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부족한 예산과 기피 시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시가 수소 충전소 추가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후 부지를 확보한 뒤 다시 도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지 확보 계획은 아직까지 따로 없어 사실상 무산된 셈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환경부의 수소 충전소 설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아산시. 수소버스 보급과 일반 수소차가 매년 늘어나면서 초사 충전소와 인주면 민간 충전소에 이어 배방이나 탕정 인근에 한 곳을 더 추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솟은 부지 비용과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을 포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아산시가 지난해 4월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국고보조 사업 신청 취소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부지 미확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 수소 충전소 추가 건립 계획은 중단됐습니다. 시는 수소 차량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후보지 선정에 나섰지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요청했다며 추후 부지를 확보할 경우 다시 공모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청 취소 이후 추가적인 부지 확보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해 시가 확보한 예산은 60억 원. 결국 부지가 발목을 잡으며 추가 충전소 설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의회가 모든 의정 활동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와 함께 녹화된 영상과 회의록을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의회 누리집에 들어가 보니 수개월 전 진행된 상임위원회 영상회의록도 아직까지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시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위해
모든 의정활동 생중계를 시작한 아산시 의회. 생중계 이후에도 녹화된 영상과 회의록을 함께 볼 수 있는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난달 열린 임시회 상임위원회 영상회의록을 눌렀더니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의록도 없습니다. 특히 의회 운영위원회 영상회의록의 경우 지난해 8월 30일 이후부터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상임위 영상도 마찬가지. 일부는 영상만 나오고 회의록이 없는가 하면 회의록은 있는데 영상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과 회의록은 회의 종료 2, 3일 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 의회는 최근 누리집 개편으로 인해 관련 회의록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리 소홀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 누리집이 개편되면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개월 전 영상과 회의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조치나 안내 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여름 세종시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금강변에 설치된 여러 공공시설물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합강 오토 캠핑장은 전체가 물에 잠겨 쑥대밭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야영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언제쯤 재개장이 가능할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그야말로 물바다로 변했던 세종시 합강 오토 캠핑장.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를 통해 야영장은 어느 정도 제 모습을 찾았지만 전기나 오수 처리 시설 등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캠핑장 안쪽엔 지난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76대의 카라반과 캐빈하우스 등이 처리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아직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진행 중인 복구 설계를 이달 중 마무리 짓고 향후 캠핑장 운영 방안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달 복구 공사에 착수해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재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수해를 입은 합강 캠핑장을 다양한 야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고품격의 캠핑장으로 재조성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베큐존이나 체험존과 같이 구역별 테마가 있는 야영존을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집중호우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정박용 카라반존은 사라지는 대신 캠퍼가 직접 끌고 와 이용하는 개별 카라반존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침수 피해를 입은 카라반은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매각하거나 자체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될 걸로 보입니다. 오는 6월쯤 재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합강 오토 캠핑장. 하지만 곧바로 장마철로 접어드는 만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배방 곡교천 둔치에 설치된 일부 체육시설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역시 기승을 부리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지입니다. 축구장으로 조성됐던 공간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한쪽 구석진 곳에 쓰러진 골대는 수풀로 뒤덮였습니다. 인근 족구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방치된 지 오래입니다. 쓰레기 투기도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천 뚝방길에는 영농 폐기물은 물론 생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천 주차장에는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고 심지어 불을 피운 흔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설 내 야영을 금지한다고 안내가 붙었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야구장 근처에는 버려진 매트리스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곡교천처럼 싹 정비해갖고 하면 다른 시민들도 많이 산책, 여름이나 날 좋을 때 정말 산책 많이 하거든요. 지난 2020년 시는 부족한 예산을 내세우며 중장기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금강위역 환경청에서
해당 구역에 대한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사업이 끝난 뒤에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방치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한 뒤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투기 역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천과 쓰레기, 체육시설 관련 담당 부서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주변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이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설치한다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그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교차로,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상업 현수막과는 달리 정당 관련 현수막은 아무 곳에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설치 장소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게시 기간을 넘긴 현수막도 있습니다. 인근 나성동의 한 교차로, 이곳은 세종시가 집중 관리하기 위해 정해놓은 5곳의 현수막 청정지역 중 한 곳이지만 여기에서도 정치 현수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청정지역에서라도 현수막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을 비롯해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용도별 전용 게시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수막 게시 수요에 맞추어 정치, 공공,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관리와 저단형 게시대를 지속 설치하고 올바른 5개 광고 문안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불과 약 3개월. 관련 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선 정치 현수막 공해를 조금은 덜 겪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